김병일이라고 합니다. 자, 첫날인데 그래도 남자분이 계시네. 지난번에는 쌩 여자였었는데. 먼저 제가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험을 한 번도 아직 안 보신 분 계세요? 시험은 다 한 번씩 보셨어요? 오케이. 위생지. 위생지. 지역이 어디세요? 경기도 어디? 화성. 화성은 지원하면 안 되죠. 남자가 있으면 100% 붙기 때문에 화성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필기만 합격하시면 뭐 붙는 거랑 다름없어요. 남자분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하여튼 시험을 다 한 번씩 보셨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 커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학원 커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기초과정 처음에 기초과정이 있고 기초과정이 2개월인데 저는 이제 1개월로 잡았어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이론반인데 이게 이제 2, 3, 4 석 달이에요.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 이 공무원 수업하는데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은 못 알아쳐먹고 그게 돌아버리는 거지 내 입장에선. 시간이라도 많으면 뭐. 여기는 그래도 4시간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론반부터는 그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기 시간을 줄이니까 좀 더 빨리 나갈 거고. 그래서 이 두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생초보다 성질도 안 부릴 거다. 물어보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진도를 아주 천천히 자상하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커리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심화 이렇게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 라고 봐도 돼요.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서는 자상하지도 않고 배려도 안 해요. 여기서 이미 다 했다 나는 배려는. 여기를 잘 따라와야 돼요. 여기를 잘 따라 나와야 쉽게 얘기하면 저랑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우리 대한민국 언어를 쓴다고 해서 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2개월 잡혀 있더라고. 그 다음이 이제 문풀반이에요. 이 문풀반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한 이론, 심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여러분한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를 어떻게 여러분이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헛소리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과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시험장에 책 한 권 들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책 한 권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머릿속에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점점 항상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거니까 고급스럽게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되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이 책 한 권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책이 다음 달에 나오는데 주옥 같은 책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 하여튼 그 책이 단원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6단원으로 나눴어요. 이 단원을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격적인 화학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소라 그러잖아요. 주소를 먼저, 그러니까 우리 주소가 어떻게 돼요? 뭐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대한민국에 해당이 되는 대단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먼저 잘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1단원 제목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물질의 과학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따지는 부분이에요. 엄밀히 말해서는 화학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 몰 나오고 그러는 단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실질적으로 본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원자의 구조와 원소의 주기성. 이렇게. 이게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죠. 이거 글자 다르죠? 내용도 달라요. 자, 이제 세 번째가 화학 결합이에요. 화학 결합.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네 번째가 결합을 해서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탄소화합물, 그 다음에 전이금속 화합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자, 다시 한번 하면 이제 다섯 번째가 물질의 상태와 용해. 여기서는 이제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얘기 나오고, 기체, 액체, 고체 나오면 이제 섞어야 되잖아요. 섞은 게 혼합물이고, 그 혼합물에 대한 얘기가 용액이에요. 이제 대망의 6단원이 화학 반응이죠. 비중으로 치면 여기가 60, 많이 잡으면 60이고 50, 50에서 60 정도 돼요. 여기도 무슨 말이에요? 화학 반응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게 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우리 뒤에 있는 거 모르면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급하게 잡지 마시고 처음에부터 기초를 잘 다져 나가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제 3단원, 4단원이 뭐고 5단원이 뭐고 6단원이 뭐고 그 내용을 먼저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이제 저랑 대화할 때 얘기가 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딱 6단원에 대한 챕터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다 소단원이 있잖아요. 여기다. 그렇죠? 소단원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단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관련된 그림이나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림이나 그래프. 제가 그래프 많이 그리거든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제가 그리는 그림이나 그래프는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안 보고. 그래야 떠올릴 수 있어요. 책을 보고 소극적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기초 과정은 이 한 달 동안 하는 건데 이게 뭐 여기 뭐 문과생들도 있을 거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기초 과정은 ABC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찌 보면 이 심화에 대한 골격을 형성하는 부분이 이 단원,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기초만을 들어도 되나요? 뭐 그런 소리 하던데 본인이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 이 부분을 잘 해놔야 이제 심화 문풀을 할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내용이에요. 이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저도 고민인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제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요 부분에 대한 얘기, 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수업은 4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에요. 4시간은 내가 4시간에서 줄였어요. 이거 기초를 이걸 어떻게 4시간씩 4번이나 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할 겁니다. 질문은 뭐 인원 들면 안 되니까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 참 질문이 있으면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쉬는 시간에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에. 주소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하여튼 김병일 화학이라고 치면 카페가 나와요. 근데 실명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실명으로. 그러니까 별명을 쓰지 않아요. 별명을 쓰지 않고 실명으로만 할 거예요. 실명으로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실명으로 카페에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을,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그 멤버예요. 등급이에요. 등급. 그러니까 성실 멤버. 그러니까 수강생은 성실 멤버고 가입만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멤버들은 새싹 멤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기만 할 수 있어요. 질문은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면은 수강생이어야 돼요. 저 새끼 수업도 못하고 끊었다. 그러면 못 써요. 알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 카페는 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하다가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하는 그런 내용 카페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시기직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좀 센스 있는 학생이라면 카페만 잘 활용해도 공부가 엄청 되겠더라고. 보면 이렇게 구성이 나오는데 방문자 수가 실질적으로 순 방문자 수는 별명 안 돼요. 그러니까 멤버가 하루에 수십 분씩 들러날락거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합격생들 중에서도 1000회 가까이 들락날락거린 친구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데 되거든. 이게 돈으로 관련된 카페면 이건 내가 떼돈을 벌겠는데 고민 중에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질문할 때마다 뭐 100원씩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재방문율이라 그러는데 그게 높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저 고민 중입니다. 언제 유료화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빨리 합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는 얘기하려면 여기 요번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 1년 안 된 친구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이게 힘든 건 알아요. 여러분의 도전을 저도 용기 있게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 도전조차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한 이상은 최단 기간 내에 8개월 만에 붙은 친구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화학이 좀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셔도 돼요. 2년? 내가 좀 화학에 좀 안다. 뭐 고등학교 때 공부도 했고 대학에서 전공도 했고 그렇다 싶으면 이번에 끝내야 돼요. 끝낼 수 있어요. 화학은. 문제는 이제 뭐 다 나머지 과목인데 화학은 끝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끝낸다. 마지막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착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값을 깎아보세요. 어떻게 깎아요? 악착같이 깎아야 되거든. 그렇게 해야 돼요. 공부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합격을 하시더라고. 다 보면.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제가 수능 수업도 같이 하니까 고2 애들 여학생들, 멍청한 여학생들 딱 올라오면 하는 첫 수업이 이렇게 돼요. 화학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이거 꽃화자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돌아버린.
이 꽃화자 아니죠. 그렇죠? 꽃화자가 무슨 화자냐면 델화잖아요. 델화. 되다 이런 얘기. 뭐가 돼요? 뭐가 되냐면 화학이라는 학문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화학이에요.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면 상해야 돼. 뭐가 이렇게 상해야 돼. 근데 변화가 되는데 뭐가 변화가 되냐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물질이에요. 화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 이러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변화를. 그러면 화학에서는 물질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변화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뭐부터 공부할까요? 우리 변화부터 할까요? 물질부터 할까요? 당연히 물질부터 해야지. 그러면 물질이 뭐냐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물질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질을 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죠. 쪼개요. 쪼개면 뭐가 나와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질문드리는데 물질을 잘게 쪼개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원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화학책의 시작은 다 원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거예요. 필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필기 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을 다 쪼갰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애가 나와요. 이게 원자가 이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톰이라고 그래요. 아톰. 아톰인데 이게 어원을 따져보면 이 TOM이라는 것이 분해된다 이런 뜻이고 A가 부정어예요. 난. 분해되지 않는 애. 이름 잘 지었죠? 이게 원자예요. 자, 그러면 원자라는 애는 뭐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건 뭐 지구인의 상식 아니겠어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핵은 양성자라는 애와 중성자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 뭐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신다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 전하량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전하니까 전하량이니까 양이죠, 양. 그러니까 요 양이라는 말뜻만 따지면 만리, 정리 이런 뜻이에요. 문제는 이 전하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전하. 이게 이제 우리가 화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추상적인 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구체화해야 되는 건데 이 전하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를 띠는 현상, 그게 전하거든요.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전기랑 전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하는 우리 알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래서 양성자라는 애는 어떤 전기를 가지고 있냐면 전기의 종류가 플러스에 그 다음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C라고 쓰고 우리가 읽기는 뭐라고 읽냐면 쿨롱이라고 읽어요. 이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숫자를 알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자라는 애는 전하가 없거든요. 전기가 없거든요.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어요. 전자의 전하랑 아세요? 이거랑 어때요? 같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한 개 있어. 양성자 한 개 있는 애 누구예요? 수소죠. 지금 여러분이 뭘 대답한 거냐면 원소라는 애는 우리가 뭘로 결정하냐면 양성자 수로 결정해.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야. 그럼 걔는 누구예요? 수소예요. 수소인데 양성자가 두 개 이내에 있어요? 절대 없다니까. 양성자가 한 개야. 그러면 그 수소라는 원자라는 애는 수소에 해당이 돼. 수소 원자. 그런데 수소라는 애는 양성자가 한 개이고 전자도 몇 개냐면 한 개래.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고 전자도 한 개래. 중성자는 없대요. 전자도 한 개래. 자,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원자는 정확히는 수소 원자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을까 이런 얘기거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개수 같고 가지고 있는 전하량도 어때요? 같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해. 명심하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라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해. 그럼 양성자가 두 개 있는 애, 걔가 누구죠? 헬륨이죠, 헬륨. 걔는 원자예요, 그렇죠? 전자가 몇 개 있겠어요? 두 개 있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해. 자, 중성일 조건을 한번 따져볼까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일 조건은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종류가 반대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까? 전하의 종류는 반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하량이 어때야 돼?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하를 띤 입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 그게 원자예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게 뭐냐면 3단원 얘기인데 3단원이 뭐였더라? 내용이? 단원 이름이 결합. 앞으로는 결합이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3단원 이럴 거예요. 집에 가서 목차부터 외우세요. 자, 원자가 우리가 만나는 거를 화학 결합이라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자가 만나는 걸 화학 결합이라 그러는데 그 결과물을 뭐라 그래요? 화합물 50%예요. 그래도 우수한 학생이에요. 보통 분자라 그래요. 니미를 그건 25%예요, 정답이. 화합물 또 누구 있어요? 화합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다 뭐 공부 좀 하셨잖아요. 다 보니까 한 몇 년 하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애가 화합물. 그러면 뭐가 남죠? 한 가지로 이루어진 애가 남지, 한 가지. 걔를 우리가 호돈성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자가 만나는 게 화학 결합이고 그 결과물이 호돈수 물질과 화합물이에요. 이 둘을 싸잡아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물질이라 그래요. 제발 기억하세요. 제발. 순물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우면 물질을 분류할 텐데 제일 먼저 어떻게 분류해요? 순물질을. 호돈수 물질과
화합물로 분류한다니까. 아휴. 화학은 물질에 대한 거잖아요. 물질을 분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귀고 있는 애가 남자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내가 사귀고 있는 애가 남자애라니까 말이 되냐고. 여러분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원자와 원자가 만나는 거에 화학 결합이고 그 결과물이 순물질이에요.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네. 맞죠? 옆에 있는 애도 전기적으로 중성이. 맞죠? 세 번째, 순물질은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당연히 중성이. 당연히. 이게 여러분은 지금은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당연한 걸 잊어버린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화학식을 쓸 수도 있고 산화수라는 걸 구할 수도 있고 다 반응식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순물질이 나오고 그 순물질도 역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아까 잠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참고로 원소는 영어로 엘레멘트라 그래요. 이렇게. 이거 구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H2O가 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쓰면 물이라는 애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원자의 개수와 원소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죠.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물 분자 하나는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냐면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로 이루어져 있죠.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원자는 2개고 산소 원자는 하나가. 그러면 이 물이라는 애가 3개 있으면 원자는 총 몇 개냐 이런 얘기잖아요. 3개, 3개, 3개니까 총 몇 개? 9개죠. 원소, 물 분자가 하나 있는데 원소는 몇 개 있어요? 이게 2개지. 어떻게 2개예요? 수소하고 산소. 그러면 물이라는 애가 3개 있어요. 이때는 원소가 몇 개예요? 이때도 2개라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 원소와 원자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다니까? 우리 그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소는 뭐 물질의 성분을 나타낸다. 성분 종류를 나타내고 원자는 입자 자체를 나타내는다. 다 뭐 좋은 말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돼요. 원자는 구체적인 거예요. 나는 수소 원자라는 애를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수소 원자를. 그러니까 원자라는 애는 구체적인 개념이. 그럼 원소는 어떤 애겠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제가 좀 전에 수소 원자를 봤다 그랬잖아요. 수소 원자를 본 거지 수소 원소를 본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인간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인간을 둘로 나누면 남자 여자죠. 그 남자 여자는 원자 개념이에요, 원소 개념이에요? 원소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지금 이 교실에 있는 남자애, 이 교실에 있는 남자 이러면은 그 남자는 원소예요, 원자예요? 그건 지금 원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시험 문제 그거 나오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원자라는 애는 구체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이라서 어떻다는 거야? 셀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셀 수 있다.
셈이 가능한 거예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화학의 장점 반만 하면 된다. 반만. 그렇죠? 자, 원소 뭐라고 쓸까요? 추상적이고 셈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셈이 불가능해. 이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에요. 뭐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